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게 뽑혔습니까? 네, 일단은 참 1위 분야가 경제 분야인데 1년 전만 해도 이 키워드가 전체 1위로 참 나와야 되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거길래 그래요? 1위 키워드가 CPI라는 키워드입니다. CPI요? 네,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일주일 동안에 가장 화제가 된 뉴스의 키워드에 CPI가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쵸. 9% 네. 이상을 기록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그다음에 그 안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 또 금리가 오를 것이냐라는 것들이고요. 뭐 역시 네. 그것을 관심 있게 되는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한 번에 올리면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기준금리 엄청 올렸는데 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영끌족, 비투족이라고 했었던 이분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집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또 뭐 기업이나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집계를 해봤는데 세계 55개국 중앙은행이 4월에서 6월 3개월 동안의 금리를 모두 62번에 걸쳐서 최소한 0.5% 이상 인상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3개월간 55개국이 이른바 이제 금리 인상 레이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의 뭐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금리 인상의 흐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모든 포인트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보면서 결국 다 지금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CPI라고 하는 키워드,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키워드가 되는 좀 안타까운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의 스타트 시작은 먼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지나가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투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시장도 더 주저앉는 거 아니냐 또 걱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물론 뭐 금리 때문에 지금 대출 받으신 분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참 이래저래 좀 고민입니다. 대외 변수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책 금리 처음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금융 완화 정책 유지하고 있는데 또 일본 은행의 금융 정책 결정 회의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가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정신 바짝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생활 분야인데요. 라이프스타일 반려동물 분야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좀 상반된 이유인데 일단 첫 번째 내용은 펫팸족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펫팸족.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 펫팸족? 네. 펫은 아시겠지만 이제 반려동물 펫, PET를 말하는 거고 팸은 패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단어를. 이게 왜 그러냐면 유행어를 만들어야 또 이게 시장에서 팔려서 그런지 몰라도 펫팸족이라는 발음도 어렵네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족들이 이른바 소형 가전제품들을 엄청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만든 이유가 포인트가 20, 30대에 어떻게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소형 가전제품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가전제품 역시도 이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바꾸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기존에 있는 가전?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가전도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반려동물을 위한 가전 제품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급식기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뭐냐면 털을 말릴 때입니다. 털을 말릴 때. 그거 어디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털을 막 말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반려동물 전용 가정 제품들이 가장 핫한 게 이른바 드라이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가 어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바람도 나오고 또 바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과거에는
드라이기로 말렸거든요. 드라이기로. 아, 그거 힘들어요. 힘든 것도 있지만 네. 강아지가 소음 때문에 이게 네. 너무 시끄러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때문에 펫 드라이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특히나 20, 30대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고요. 예. 그 말씀드린 이런 이제 반려동물의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심지어 그 드라이룸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테라피 이런 기능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 또 이제 무인으로 때 맞춰서 사료 주는 자동 급식기는 당연히 있고 네. 또 이제 혼자 심심하니까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장난감 같은 이런 펫가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소음에 예민한 이 강아지나 고양이 때문에 네. 원래 쓰고 있던 청소기도 조금 더 조용한 청소기로 바꾼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에 정말 그 사람들이 맞춰가는 정말 이제 가족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예. 최근에는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기에다가 반려동물 빗질과 털 청소가 가능한 툴을 또 탈부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나온다거나 네네. 혹은 이제 로봇 청소기 자체에 반려동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까지 추가되는 이런 이제 새로운 좀 옵션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이제 혼자서 있는, 그러니까 끼니를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까지 관리하는 정말 이제 사람처럼 이제 가족같이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때 TV 광고에 네. ICT라고 하잖아요. 사물인터넷 그렇죠. 서로 간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에어컨이 반려동물이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 다른 기능으로 작동한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보다 더 진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근데 반려동물과 관련한 좀 상반되는 이슈가 있다면서요? 지금 네. 소개하신 거하고 다른. 맞습니다. 이제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그만큼 예. 강아지 고양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어린이를 부는 사고가 일어났었죠.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개물림 사고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간 환자가 11,000여 명이 넘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반려견에 의해서 70% 이상이 일어났고 대부분 다 반려견 보호자가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패티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펫과 관련된 네. 에티켓 교육가 의무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봤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우리 개는 착할 것이다. 우리 집 강아지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는 어떠한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결국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이런 또 계속 신조어가 나오는데 네. 층견소음이라는 게 또 최근에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또 뭐예요? 층간소음은 아시죠? 예. 네, 층에 서 있는 건데 층견소음은 반대로 위에 있거나 밑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층견소음 아시겠지만 개가 짖는 이제 소리가 한 90에서 100데시벨인데 이게 지하철의 전동드릴 소리 그런 소음 수준과 맞먹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층간 소음은 규제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층견 소음은 우리나라에서 규제법이 없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층간 소음이 법상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네네.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개가 짖는 소리는 사람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층간 소음 규제 대상에 빠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개가 짖는 소리도 소음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서 네. 심지어 이제 그 호주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내는 소리를 반려동물법에서 규제하기도 하고요. 개가 소음을 일으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을 매긴다고도 합니다. 또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지나치게 짖는 개들에게 견주들이 개선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를 안 지켰다라고 하면 개를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반려인들이 많아진 만큼 패티켓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인하대인데요.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범죄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17일 구속된 가운데 학교 안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교육부가 교내 CCTV 증설이나 야간 출입 통제 대책 내놓고도 하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NS상에서는 지금 이 구속된 인하대 남학생에 대한 신상 정보, 신상 털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SNS상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명예훼손이다 조심하자라고도 하면서 대다수의 누리꾼들이 가해자를 왜 보호하냐, 인권 보호 갖고 싶으면 그런 짓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범죄자 신상 공개하고 제목에 맞는 형량 받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상당히 분노하는 어떤 댓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4위는 연애 분야인데요. 키워드가 우영우입니다. 혹시 아이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네네. 이게 거의 열풍이 불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드롬급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흉내낸 영상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유명 이제 그 뭐 틱톡도 하고 유튜버를 하는 어떤 그 크리에이터들이 예. 유튜브 쇼츠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이제 좀 패러디를 하는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떠한 분야를 따라하고 뭐 식사를 하는데 뭐 메뉴 뭐 이렇게 잘 해세요 뭐 이런 식의 대사를 좀 따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단순히 대사를 따라한 게 아니라 예. 자폐인의 특성을 흉내를 내서 네. 좀 논란이 불거진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니까 오히려 이 영상을 올린 이제 커뮤니티 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우리 스타일로 따라한 패러디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뭔가 자폐가 따라하기 재밌다, 뭐 자폐가 웃기거나 증상을 비하하는 것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인지를 할 것이다. 그냥 우리는 드라마를 패러디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것을 컨텐츠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지금 그 드라마가 네. 발달장애인 가정에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일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영우 같은 사람은 현실에 없다라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가 상당히 천재적인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좀 긍정적이고 뭐 사회에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모든 자폐인이 저렇게 경증이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제 발달장애인이 우리나라에 25만 명에 달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가족 친지들이 24시간 곁에서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라 자기 삶을 거의 반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현실 네. 속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는 스포츠 분야고요. 농구인데요. 이제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지금 2022 국제농구연맹 아시아컵에서 파죽의 3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바레인을 잇따라 꺾은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중국을 아시아컵에서 꺾은 게 97년도 이후로 25년 만이라고 해요. 그만큼이나 어떠한 지금 우리나라의 실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하는 마음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내친 김에 우승까지 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솔직히 지금 세계 농구에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멘텀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좀 의견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포츠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 앞에도 네. 이제 스포츠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그렇죠. 지금 농구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육상 높이뛰기가 또 다음 주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오늘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샘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전가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